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부산역을 거점으로 영도의 절경을 둘러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웠으니까 2박 3일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오늘 투어도 함께 시작해 보시죠. 마지막 날 일정을 가볍게 소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거운 짐을 맡기는 일입니다. 부산역 내에는 다양한 크기의 물품 보관함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부산역 1층에 위치한 짐 캐리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유료로 짐을 맡겨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숙소에서 역으로 짐을 미리 보내거나 역에서 공항으로 짐을 붙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보관료는 짐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부산역에서 영도 끝자락에 있는 태종대까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입니다. 88번이나 101번 버스를 타면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는데 영도로 진입하는 부산대교나 영도대교를 건널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산 시내버스는 여타 도시와는 다른 수준의 와일드하고 터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영도의 도로는 경사가 급하고 굽이진 곳이 많아서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꼭 잡는 것은 필수입니다. 버스를 타고도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느낌이 드는 것은 부산 버스만의 고유한 특징이니까 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종대 온천입니다. This stop is Taejongdae, Taejongdae Spa. 드디어 영도의 끝자락 부산을 대표하는 국가지질공원 태종대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신라 태종 무열왕이 이곳의 절경에 반해서 활쏘기를 즐기면서 쉬어갔다고 해서 태종대라는 이름이 붙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태종대는 약 4.3km 정도의 순환도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사가 제법 있고 부지가 넓어서 무작정 걷기보다는 순환열차인 다누비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매표소는 입구에서 약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나오는데요. 성인 기준 요금은 4,000원이며 티켓 한 장으로는 당일 무제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열차는 보통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대기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번호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기 인원이 너무 많다면 차라리 도보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주요 포인트인 전망대까지는 꽤 가파른 오르막길을 약 20분 정도 걸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누비 열차의 첫 번째 하차 지점은 바로 태종대 전망대입니다. 과거 이곳은
부산 사람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자살바위라고 불리던 슬픈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세련된 원형 전망대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종의 희망의 장소로 바뀌었고요. 전망대 앞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자는 의미의 모자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망대 내부로 들어가면 쾌적한 시설에 카페와 매점이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 좋고요.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탁 트인 대한해협의 전경입니다. 날씨가 아주 쾌적하고 시야가 좋은 날에는 약 50km 거리에 있는 일본의 대마도를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망에 비치되어 있는 망원경을 이용하면 수평선 너머의 배들과 먼 바다의 풍경까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 열차는 등대에 정차하겠습니다. 망부석 등 기암괴석과 오륙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태종대 is the lighthouse. 이번에 정차역은 두 번째 역인 등대역입니다. 망부석이나 시서바위를 구경하실 승객님은 이화역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열차 정차 후 내리실 때에는 발판에 주의하여 주시고 전망대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5분 정도 걸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열차를 타고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 태종대의 심장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영도등대에 도착합니다. 1906년에 처음 불을 밝힌 이 등대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부산 최초의 유인 등대입니다. 현재는 단순한 등대 역할을 넘어서 전시실, 도서관, 야외 공연장까지 갖춘 해양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대 주변에는 무한의 빛이라는 붉은색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 푸른 바다와 대비돼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게 바다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는 지옥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가파른 계단을 한참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실 때는 절경에 감탄하시면서 즐겁게 내려가실 수는 있지만 올라오실 때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단을 모두 내려오면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암괴석의 향연들이 펼쳐집니다. 이곳이 바로 신선들이 내려와서 놀았다는 신선바위고요. 수평으로 층층이 쌓여 있는 퇴적암 지층은 수천만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곳의 백미는 바로 해녀촌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바다 바로 앞에서 해녀들이 갓 잡은 멍게, 해삼, 소라 등을 바로 손질해서 먹을 수 있고요. 소주 한 잔이랑 같이 드시면은 분위기가 꽤 좋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실 것을 추천은 드립니다. 단 가격대는 조금 사악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도는데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체력이 되신다면 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다누비 열차 이용권을 구매해서 열차를 탔다가 걷다가를 반복했는데 태종대는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아서 곳곳에 안내판이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구경하시는 재미도 있고 훌륭한 전망을 즐기면서 산책을 하기에도 좋은 코스라서 부산 여행을 가신다면 꼭 들러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종대에서 버스로 약 20분 정도 이동하면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리우는 흰여울 문화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도 해안 절벽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집들이 인상적인 이곳은 과거 피란민들의 아픈 역사가 깃든 곳이지만 지금은 감각적인 카페와 소품샵들이 가득한 문화예술마을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마을 위쪽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였던 가옥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좁은 골목골목 사이로 불쑥 나타나는 새파란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곳 흰여울 문화마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도의 해안선을 더 가까이서 즐기고 싶다면 좁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따라서 저령 해안 산책로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곳은 현재 안전 등급의 문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을 곳곳에는 바다 뷰를 품은 카페들이 많아서 잠시 쉬어가기에 좋지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람 시에는 정숙을 유지하는 매너와 에티켓이 꼭 필요합니다. 영도가 부산역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라 부산 여행의 마지막 여유를 즐기기에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와서 기차를 타기 전 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을 잠시 둘러봤습니다. 붉은 홍등과 화려한 조형물이 반겨주는 이곳은 부산 속의 작은 중국 같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열차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둘러보기에 좋고 신발원 같은 만두로 유명한 식당들이 많으니까 포장용으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오전 짐 캐리에 맡겨뒀던 캐리어를 찾고 기차 시간에 맞춰서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 부산역 2층에 있는 B&C 환공어묵 같은 매장에 들러서 먹을 것을 사시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전하면 성심당 같은 유명 빵집은 아시지만 부산의 B&C 같은 가게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B&C나 황공어묵은 부산에서 30년 이상을 버텨온 부산을 대표하는 근본 있는 가게들이기 때문에 부산역에서 선물용 기념품을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들러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산 2박 3일 여행의 모든 일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보고 먹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두루 잘 살펴본 것 같기도 합니다. 부산의 구석구석을 담아본 이번 영상 시리즈가 여러분의 다음 여행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낯선 곳에서의 설렘과 익숙한 곳으로의 복귀가 주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여행과 맛집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